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하신 Actual Limitations and Contraindications in Current Clinical Practice Recipient Side에 대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간이식 최전선에서 저희와 함께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코디네이터 쌤들에게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이현 교수님 이어서 이제 저는 리시피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현실적인 제한점과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LT 대상을 선정할 때는 제너럴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우선은 LT 없이는 이제 그 질환 자체가 비가역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LT를 견딜 만큼의 어떤 체력은 있어야 한 수술 이후에도 이제 환자가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간이식 이후에 이제 서바이벌뿐만 아니라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같이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제 적절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간이식의 금기는 어떤 상황일 것이냐? 당연히 이제 LT 팀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는 LT 대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이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부합이 되는 환자더라도 이제 환자가 회복이 좀 힘들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카디오펄모널 디지즈가 너무 심해서 또는 이제 에큐트 리버 페일러가 있는 환자인데 브레인 허니에이션이 이미 확인이 된 환자, 이런 환자에서는 LT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술했는데 이제 장기는 일을 잘하는데 간은 일을 잘하고 있는데 환자는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잡아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 좀 한 논문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길래 제가 이제 인용을 해왔는데, 보시면 이제 절대적인 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금기도 있을 것이고, 템퍼러리,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금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면 역시 심폐기능이 심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 또 이제 HCC의 경우에 이제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간 이외의 장기에 이제 암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약물 남용이 되어 있는 환자, 그리고 현재도 술을 드시고 계시고 전혀 금주에 대한 이식 후 금주에 대한 약속을 하지 못하는 환자, 그리고 정신적인 일리스가 심한 환자는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상대 금기 상황은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도 도너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리시피언트 역시 어드밴스드 에이지, 여기 이제 상대 금기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템포러리한 컨트라인디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리시피언트도 BMI 40 이상 넘어가는 오베시티가 있는 경우에, 또 현성 감염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극복될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감이 다르지만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이랑 이제 ineligible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복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고쳐보니까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하면 뭔가 좀 심해가지고 이 환자는 하면은 결과가 안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ineligible, 이 부적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또 상대급부로 반대급부로 이제 이게 LT를 안 해도 나아질 확률이 있는 분들도 역시 이제 큰 의미의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결국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리버스블한 디지즈 경과를 가지는 질환들, 또는 이제 메디케이션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는 LT가 좀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LT가 과한 경우도 이제 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T 엘리지빌리티를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챌린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에큐트 리버 페일러나 아니면 이제 리버 시로시스, 그리고 에큐트 크로닉 리버 페일러 같은 제너럴한 디지즈부터 이제 어떤 특별한 병인에 의한 알코올성 간질환, 그다음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그다음에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같은 이런 병인에 의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는 질환 중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먼저 에큐트 리버 페일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큐트 리버 페일러가 온 경우도 반수에서는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없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고요. 요 도표를 이제 제가 한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에큐트 리버 페일러 왔을 때 파란색 실선은 이제 LT 이외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고, 노란색 실선을 따라가 보시면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초반에는
LT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약간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LT 없이도. 그리고 어느 시점 동안 지켜보다가 그래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낫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옵티멀 트랜스플란트 윈도우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에큐트 리버 페일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언제 에큐트 리버 페일러 중에 어느 경우에 이제 LT를 시행해야 되느냐, 이 옵티멀 타이밍에 대해서는 상당히 디베이트가 있고요. 그걸 예측하고자 이제 몇 가지 이제 크라이테리아들이 개발이 됐는데 제일 알려진 것이 킹스 컬리지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범용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알피드 스코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예측은 상당히 좀 적절한 시점 예측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실하게 ineligibility가 LT 이제 ALF에서 있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성 블러드 컬처에서 파지티브가 있으면서 이제 시비어 sepsis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하이도즈의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쓰면서도 시그니피컨트한 하이포텐전이 있는 경우, 그 브레인 헐리에이션 데스가 이미 판명된 경우는 LT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은 리버 시로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LC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컴펜세이션 페이지를 지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디컴펜세이티드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포탈 하이퍼텐전과 리버 디스펑션에 의해서 이제 합병증들이 생기게 되는데, 잘 알려져 있는 바릭스 블리딩, 아사이치, 전디스, 엔세플로파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4에서 12% 정도 발생률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주황색 네모 보시면은 이제 5년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바릭스 블리딩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서 상대적으로 한 20% 정도. 그리고 발생했을 때 환자 사망률이 5년 사망률이 20%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아사이치, 전디스, 엔세팔로파시가 발생한 경우는 한 50에서 80%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정도의 잘 알려진 합병증 중에 2개 이상이 컴바인 되면 88%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포탈 하이퍼텐전의 컴플리케이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 일단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too early하게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멜드 스코어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이식학회지에 2005년에 실린 논문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14점 이하의 경우에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이제 모털리티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점 이하의 멜드 스코어를 가진 경우는 LT 자체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더라. 그냥 지켜보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한 것보다 LT 자체가 오히려 또 기회를 뺏을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같은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로우 멜드 스코어에서는 LT에 의한 그 이득보다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점 이하, 14점까지는 조금 고려 대상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의견이고, 하지만 예외가 있죠. 항상 예외가 있는데 15점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포탈 하이퍼텐전에 의한 뭐 엔세팔로파시, 그다음에 반복되는 GI 블리딩, 그다음에 아사이치가 조절이 안 된다는 경우, 포토풀모너리 하이퍼텐전 같이 이런 합병증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4점 미만 이하라도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리버 시로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만성적인 경과를 걷지만 어느 경우에는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에큐트 온 크로닉이죠. 에큐트 온 크로닉 리버 페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성적인 어떤 디컴펜세이션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LT 언제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빨리 결정해야 되는,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주 그 모빌리티와 모털리티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익스트라 헤파틱 올간 페일러에 의한 게 좀 드라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멜드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항목에 보시면은 이제 크레아티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날 디스펑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제 그 신기능 이상 제외한 나머지 장기들이나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는 멜드 스코어가 이제 좀 반영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골라야 되고요. 멜드 스코어만 가지고 ACLF에서는 이제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트랜스플란테이션 지에 2021년에 이제 실린 논문을 보면 조금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좀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세로 돼 있지만 뭐 여기 이쪽에 뭐냐면은 LT를 미루거나 아니면은 철회해야 된다.
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다학제 팀에서 LT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가 금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시면 어떤 경우냐. 현재 상황에서 프레일이라면 이제 되게 취약한, 뭐 연약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피지컬 액티비티가 너무 심하게 이제 악화돼 있는 경우일 때, 그리고 뭐이 중에 한 개라고 돼 있죠. 이거 보면 결국은 이제 인펙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협성 감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심폐기능에 관련된 거거든요. 역시 이제 절대 금기 아까 상황에서도 항상 중복되겠지만 심폐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아무튼 클리니컬 코스가 너무 악화 일로로 간다. 이런 경우는 LT를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이제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에 관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연보를 제가 따왔는데 DDLT 중에 보시면 주황색이 이제 알코올에 의한 것이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알코올 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거의 뭐 40%, 지금 한 반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알코올성 강경변이 DDLT 대상의 50%죠.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에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그 질환들은 병의 재발이지만 이건 이제 병의 재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재음주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금주가 실패하는 상황.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외국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뭐 한 잔이라도 다시 드시게 되는 경우가 연간 4.7%, 그리고 아주 심하게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연간 2.9% LT 후에 발생한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그래프트 서바이벌이나 페이션트 서바이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셀프 인플리티드 디지즈, 그러니까 자기가 초래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여기 특히 뇌사자 간이식 대상이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거리가 계속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6months 룰이라고 6개월간 금주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권장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결국 두 가지 이유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이 금주 기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좋아져가지고 에큐어타기 왔다가 그냥 LT 안 해도 되는 대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어떤 다짐, 이게 LT 하고 나서도 받고 나서도 이제 금주를 계속 하겠다는 그 다짐에 뭐 어떤 리저너블한 자기의 그 다짐을 알려주는 그 시간에 6개월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다. 다음에도 내가 분명히 금주를 해낼 거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리저너블 랭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비어한 경우에 환자가 6개월간을 금주를 하다가 뭐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레이트이 6개월간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이게 그냥 뭐 LT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큐트한 경우에. 그리고 또 응급실로 뭐 술 계속 드시다가 그냥 실려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깨워가지고 6개월 동안 금주하세요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얼리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게 되는 경우 시비어하게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가 있는 경우에 뭐 요거 뉴잉글랜드 저널에 뭐 한 10년 넘은 자료긴 하지만 가져와 봤는데 결국 6개월간 이렇게 얼리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경우하고 그냥 LT 안 하고 좀 지켜본 경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6개월 모탈리티 6개월 생존율이 이제 LT를 얼리하게 받은 경우에 뭐 70, 80% 정도 되고요. 그거는 2년이 지나도 한 70% 정도. 하지 않은 경우는 20%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26명씩 비교를 했는데 그 26명의 LT를 얼리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았던 분 중에 3명만이 알코올 릴랩스가 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생각보다는 얼리 LT를 시행해도 괜찮다는 연구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LT 후에 이제 다시 술을 드실 건지 안 드실 건지에 대한 뭐 예측하는 그런 논문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요런 4가지 특징들을 벌점을 줘가지고 요게 5점 미만이면 95% 환자에서 재음주를 안 하더라. 그리고 5점 이상의 환자에서는 25% 정도에서 음주를 하더라 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종합하면 알코올 리버 디지즈에서는 이제 가족의 또 서포트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보통 이런 분들이 소시오 이코노믹하게 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10중 8구 뭐 이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제 좀 소외되고 이런 경우에 술을 또 찾게 되기 때문에 뭐 힘들지만 아무튼 패밀리 서포트가 좀 너무 심하게 이제 부족한 경우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술 외에 다른 약물도 같이 이제 남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직 어세스먼트에서 이제
음주를 안 하겠다, 금주를 계속 하겠다는 그 약속이 환자의 다짐이 좀 명확치 않은 경우, 아까 설트 스코어에서 5점 이상인 경우는 뭐 LT를 제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헤파타이티스 B입니다. 헤파타이티스 B는 알코올과 뭐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20% 미만의 DDLT 그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역시 이제 결국 LC로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LT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벗어나는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일종의 에큐톤 크로닉 리버 페일러겠죠. 그래서 에큐트 플레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바이러스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자연적인 사이클일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어떤 암이 걸려가지고 케모를 받는다든지, 제 환자 중에도 뭐 이제 비형 간염인데 컨트롤 잘 되고 이랬던 분인데 유방암 때문에 케모를 하다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이제 응급 간이식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에큐트 플레어업이라고 하고, 예후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플레어 한 정도, 시비어리티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리버 파이브로시스 그레이드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하나 논문을 가져와 보니까 이거 언제 할 거냐, 결국 에큐트 이제 플레어업이 됐을 때 어떻게 언제 할 거냐 했을 때 멜드 32점면 반수 이상에서 사망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사항이 될 거고, 28점 미만이니까 한 4분의 1에서만 모틀리티가 있더라. 약간 LT를 뒤로 하고 좀 지켜볼 그 여유가 있는 편이겠죠. 그러면 28점에서 32점 사이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분도 연구를 했는데, 역시 위험인자로서 이제 AG 52세 이상, 그다음에 ALT 217 이상인 경우, PLT가 좀 낮은 경우, 그다음에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경우를 하나씩 이제 독립 위험인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중에 세 가지 이상인 경우,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서는 한 60%의 사망률이 생기더라. 그래서 28점, 32점 사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식을 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금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28점 미만이거나 28점, 32점 사이라도 2개 이하의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헤파C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DA가 나오면서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오토이뮨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이것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는 내과에서 주로 뭐 담당하는 질환이고, 뭐 20년 LT 없이 생존율이 20년 70%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그 LT를 받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트리트먼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금기는 스테로이드 반응하는 경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더리인데, 이거 아마 아산 논문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70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그 리시피언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70세 이상과 60세 이상 뭐 다른 게 없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도 이거는 이제 75세 이상의 수혜자에게 이제 했던 경우인데 13개의 이제 그 증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조사를 해봤더니 한 명도 수술 전후로 사망률이 없더라. 그리고 53.8%는 이 논문 발표 시점에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데 평균 생존 기간이 65개월. 이거 5년 이상인 겁니다. 5년 이상. 75세 이상에서 5년 이상. 우리나라 평균 남성 수명이 80대 초반, 여성은 이제 8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되겠죠. 상계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결국 70세 이상이라고 LT의 절대 금기는 아니다. 아까도 상대 금기로 나와 있었고, 뭐 환자의 피지컬 액티비티나 이런 코모비티, 그다음에 뭐 뉴트리언스 어세스먼트에 통과한 경우는 뭐 신체 나이가 괜찮은 분들은 이제 수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뭐 메타볼릭 신드롬 같은, 요새 이제 네플드나 내시,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나 간 이런 경우도 이제 점점점 LT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이 리스크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요분들이 결국은 이런 코모비티들이 동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체크해서 뭐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오베시티는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모비드 오베시티로 이제 렐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혜원 교수님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결국은 감염률 이런 경우에는 감염률이 높아지고 심폐기능에 이제 코모비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40점이면 조금 좀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겠다. 35점이면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뭐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반대급부인 살코페니아인데요. 오베시티의 반대죠. 이 완전히 환자가 이제 근육량이 줄어가지고, 여기 CT 보시면
요 위에 사진이 sarcopenia. 그 빨간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육인데 특히 psoas 머슬, 요 척추 주변에 psoas 머슬 양을 비교해 보시면 정상의 경우에 비해서 sarcopenia의 경우는 상당히 좀 작아져 있죠. 이런 경우도 이제 sarcopenia 자체가 LTA 이후에 결과를 나쁘게 하는 독립 위험 인자인데 ICU와 호스피탈 스테이를 높이고 인펙션을 높이고 그다음에 웨이트 리스트 DDLT를 대기하는 경우에도 대기 중에 사망한다든지 전체 사망률이 이제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rcopenia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면,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동안에 뉴트리션 서포트를 충분히 해가지고 LT를 받을 수 있도록 내과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다가오는데 카디오바스큘라 코모비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카디오마이오파시, 포토풀몬 하이퍼텐전 등등등 아리드미아, 베빌라 디지즈도 있고요. 역시 앱솔루트 컨트라인디케이션, 레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금기만 살펴보시면 이제 뭐 3베슬 같이 시비어 멀티베슬 CAD가 있는 경우 그리고 리베스쿨레이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뚫고 이 막힌 관상동맥을 뚫고 시행하는 게 좋겠고 뭐 여기 LT 위드 캐비지 이거는 LT 하면서 캐비지를 해라. 근데 글쎄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최근에 실린 논문인데 이제 결국 뭐냐면 LT하고 여기 보시면 CAD, LT 리스크 스코어 여기 평가를 해본 겁니다. 이 LT 이후에 이 CAD가 생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이, 성별, DM 유무, 하이퍼텐전, 뭐 예전에 담배를 폈냐 안 폈냐, 가족력, 자기 원래 CAD가 있던 분이냐 이런 걸 가지고 볼점을 매겨가지고 9점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인 경우나 또 인터메디에이트라도 조금 이제 하이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이게 요 논문에 따르면 7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카디악 카테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확인하고 진행해라 하는 거고 뭐 CMP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일반적으로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상인 경우에 보통 LT를 추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뭐 하이볼륨 센터의 경험 많은 경우는 40% 이하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폴모널 하이퍼텐전 아까도 우리 박민수 선생님 얘기 잠시 하겠지만 결국 35 이하일 때는 LT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 베스툴레이트를 써가지고 35 이하로 떨어뜨리고 해라. 그래서 요거 한 논문 결과를 보시면 민 PAP가 50 이상이면 100% 사망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35에서 50인 경우도 뭐 PVR이 250 이상인 경우는 역시 또 50%의 사망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요 경우에도 PVR이 이제 250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HCC는 밀란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골든 스탠다드인데 점점점 그게 너무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센터에서 이렇게 자기만의 크라이테리아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요건 이제 지하철 노선도라는 뜻이죠. 메트로 티켓 하면 지하철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멀리 갈수록 노선이 자꾸 많아질수록 저희가 돈을 더 내죠. 역시 이제 자꾸 이제 확장을 HCC LT 기준을 자꾸 늘리다 보면 결국 저기 생존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타낸 표고요. 그럼 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90% 사망, 100% 사망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러면 60%, 70% 이제 생존 안 되는 경우도 할 것이냐 했을 때 의사들끼리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가 한 50%는 돼야 된다. 생존율이 HCC 경우에 50%는 그래도 보장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튜머 크기나 개수뿐만 아니고 튜머 바이올로지 그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AFP나 피부가트가 높은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밀란 크라이테리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튜머 바이올로지 나쁜 경우는 다운 스테이징을 통해서 이제 효과 그 기준 안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LT를 하면 안전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성적도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절대 금기 상황은 HCC 경우에 이제 혈관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 간 외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절대 금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뭐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간이식 자체의 사망률이 그 질환 자체의 사망률보다 높게 예상되는 경우는 당연히 LT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과한 경우도 조금 과한 경우에 이렇게 LT를 일단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 우리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에 대해서도 역시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컨트라인디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 전에 적절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극복해서 LT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